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연일 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한 대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김건희 여사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의힘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이 한 대표가 전날 공개적으로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서 또다시 이런 언급을 한 거죠. 발언 내용, 또 최근의 행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심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고, 예. 국민 눈높이도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기소 문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고 얘기한 걸 보면, 맞아요. 이게 만약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하면 불교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사실은. 예. 그 맥락을 따져보면. 예. 그러니까 저 또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당 대표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확실한 납득할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이렇게 꼭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 본질적인 건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여태까지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난 정부 때부터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행여라도 정말 검찰이 정치권, 특히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증거가 분명한데도 이걸 불기소한다거나 아니면 또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기소해버리고 법원의 판단에 맡길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예.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 그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눈치 보지 말고 어느 쪽이든 눈치 보지 말고 확실한 처분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소를 하란 뜻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의미는 알겠지만 같은 생각이세요? 의미는 당연히 기소해야 된다, 이 말인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많은 보고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보고를 받았을 당시에 법리라든가 증거에 비춰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기소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네. 또 그게 특혜라는 여론이 강하고요. 예. 또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위도 떨어졌습니다만 예.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부인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권위가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엄격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놔둬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의미는 그렇고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렇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뢰를 잃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검찰도 이제 결과를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 글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 판단을 받아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라는 안도 있어요. 그거는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예. 특히 논란이 많이 되는 사안, 국민의 주목을 받는 사안, 이런 것들은 검찰이
검찰이 들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우리 그 제도사에서 수사심의위에 넘겨서 결론을 내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이른바 기소 배심, 대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심원들 뭐 일반 국민들을 모아서 거기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이걸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런 걸 딴 거라고 보여진다면 네네. 특히 이런 것들은 만약 검찰이 정말로 뭐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결론을 내리기 버겁다면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것, 그것도 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 만남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건 밖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은 만나려고 한다면 보궐선거 전에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궐선거 전에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고 대통령이 변하고 있어서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인데 예. 한동훈 대표 바쁠 테니까 보궐선거 후에 보자. 이건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한 독대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한동훈 대표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언론을 통해서 독대할 생각이다. 대통령실의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만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언론에 흘리기 위해서 만나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 또한 이런 정도 상태에서 독대를 했을 경우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 문제라든가 또 최상병 문제라든가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어떤 비판적 시각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에 대해서 뭐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만남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만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한 대표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단 공식 입장은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요.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발언을 놓고 자해적 발언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은 깊어지고 있고 한 대표는 내가 대통령과 독대하면 뭘 얘기할지를 이미 다 얘기한 거고 윤 대통령이 받을지 안 받을지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 될까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성과를 내야죠. 예. 결론을 내야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 글쎄요, 뭐 사실이냐 의혹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예. 확실치 않은 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지금 어른거리고 있잖아요. 예. 백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뭐 김대남 씨 얘기도 나왔고, 또 뭐 그 뭡니까 명태균 씨, 예. 이분에게도 그 여러 가지 뭐 문자를 주고만 받은 거에 나왔고, 어디까지 얼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너무나 많은 것들에서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으니까 정당이야말로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죠. 이른바 속된 말로 뭐 약속대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당에서는 좀 세게 나가고 대통령에서는 약간 좀 유순하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자꾸 이렇게 정말 뭐 별것 아닌 문제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계속 국정의 어떤 발목을 잡는 얘기가 되니까 네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뭐 행보를 자제하든지 아니면 뭐 행보를 과거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예. 행보를 이제 안 하든지 공개 행보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그리고 그런 그 결론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났을 때 나와야 지금이라도 여당이 조금 그런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명태균 씨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는 자기 할 말을 다 하면서 정작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는 정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2명만 동행 명령증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동행 명령장입니까? 명태균 씨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후보는 대선 때 줘야 될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정치인하고 흑붕 있는 그런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자,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진 거잖아요.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이명수 그 서울의 소리는 그 동해명령죄 발행을 안 하고 지금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만 보냈어요. 왜 이렇게 보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는 네. 뭐 국회에서 요청을 한다라면 본인이 나올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뭐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고 있고 또 명태균 씨가 한 달이면 대통령 하야할 수 있다. 자신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론에 공격적으로 얘기할 만큼 그런 뭔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은 못한 채 뭐 2번밖에 안 만났다. 뭐 최근에는 안 만났다.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반박을 하고 있고 예. 그 반박조차도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공천에 어떻게 개입을 했고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비용도 받지 않았는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지 그래서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불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그 문제를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동행명령장 발부됐다고 그래서 오는 상황이 아니고 발부만 되고 결론적으로는 오지 않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할지라도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실은 협조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 김영선 씨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언론에 대고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이나마 명태균 씨가 오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상 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에 따라서 국회에 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야당에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 의혹을 놓고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선거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났는데도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그 당사자들의 얘기로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날 때도 역할을 한 것 같고 예. 또 이준석 대표와 뭐 홍준표 전 시장이 만날 때도 일정한 역할을 한 것 같고 그런 것들 하다 보면 그것들을 쭉 훑어보면 네네. 선거 과정에서는 뭐 어떤 역할이든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고 보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건 나름대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 뭐 공천에 얼마나 개입했느냐, 또 국정에 정말 개입을 했느냐, 무슨 이권에 개입을 했느냐 예. 이런 문제들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명태균 씨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그것이 국정 개입이냐, 국정농단이냐 이렇게 단정하는 건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선거 전에 만날 수도 있고 뭐 만나서 여러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했지만 공적인 책임 있는 위치를 맡아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 명태균 씨가 하는 모든 발언들, 계속 쏟아내는 발언들,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빙성이 일부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부는 자신이 구속될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반반이라고 생각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영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했고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계속 연락하면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지 않았다는 건데 심지어 그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치가 굉장히 튀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당원 명부를 유출받아서 여론조사를 왜곡적으로 하고 그 결과들이 만약 언론에 공표됐을 때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것에 대해서는 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천이 그 대가로서 제공된 것이 아닌가 예. 예.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하고 김종인 전 그
전 의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이 조금 다른 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대응이 조금 늦고 타이밍이 좀 안 맞다. 이런 이제 좀 천천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급하게 대응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대응하는 아니 이걸 이 문제를 전모를 다 아는 사람은 네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그 정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개 나오는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예. 아니면 뭐 정무수석 쪽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네네. 그분들은 전모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선거 과정에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어떤 단편적인 비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나중에 가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마치 조직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려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꾸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마주 앉아서 전모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건 짚어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단편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예. 이런 대응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어제도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 공방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문체위에서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김 여사가 참석한 국악 공연을 기생에 빗대는 듯한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사극에서 나오는 정성 판사들 앞에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진짜? 기생이라고 저희가 생각에 그 사유가 연결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국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실 만한 표현이실 수 있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기생집, 공연 상납,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지나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글쎄, 저도 정말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저 말씀이 아니 국악 공연을 하면 기생집이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정말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그 간담회에서 공연을 했는지 예.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그런 공연을 했는지 공연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참여를 한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정말 국민의 대표답게 조금 품격 있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기는 안 나왔는데 거의 욕설을 했잖아요. 나중에 뭐 GXX 하면서 이렇게.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리고 왜 그 국정감사장에서 같은 말을 지적하더라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꼭 그런 말씀을 해야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지적인지 예.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국감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 맞죠. 근데 지금 표현이라든가 좀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국회의원도 품격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양문석 의원이 얘기한 것들은 네네. 저렇게 정승판서 앞에서 국악인들이 공연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생처럼 취급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 국악인들을 상대로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이제 과거와 달리 최근에 형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영부인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다가 공연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지금에 있어서는 좀 예. 보기 불편한 광경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항상 뭐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